오늘은 600만원대 초고가 게이밍 노트북 레이저 블레이드 18 RTX 4090 모델의 리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맥북과 닮은 디자인의 18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너무 사고 싶은 게 아니라면 거금을 들여 이 노트북을 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제가 제피러스 M16이라는 고성능 노트북이 있는데도 이걸 또 샀는지 설명하면, 제가 두껍고 큰 게이밍 노트북 대신 제피러스 같은 걸 쓰는 이유는 고성능 노트북을 밖에 들고 나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플로우 X13을 사버렸네요. X13의 성능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기 때문에 제피러스 M16을 밖에 들고 나갈 일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집에서 쓰는 노트북은 더 화면 크고 무거운 거 써도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찾아보다 선택한 게 바로 레이저 블레이드 18입니다. 다른 더 싼 옵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거냐고요? 레이저 블레이드라는 브랜드를 써보고 싶었던 게 있고, 4090 모델을 산 건 성능 측면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심, 그리고 레이저 블레이드의 쿨링 성능의 한계를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18인치 게이밍 노트북의 첫 인상은 정말 화면이 크기 때문에 외장 모니터를 연결을 안 해도 화면이 전혀 답답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를 오마주한 CNC 알루미늄 바디의 빌드 퀄리티는 맥북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매우 단단하며, 제가 산 건 특히 블랙이 아니라 머큐리 색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맥북 프로와 닮아 보입니다. 하지만 18인치 크기라서 그런지 뭔가 하판이 너무 넓어서 디자인의 균형이 깨져 보이는 느낌도 있지만, 18인치 맥북 프로가 있다면 이런 디자인일 겁니다. 레이저 시냅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중 성능 모드는 균형, 무음, 사용자 정의 모드로 나뉘어져 있고, 사용자 정의 모드 내에서 또 CPU와 GPU의 성능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배터리 최대 충전 용량 설정, 화면 주사열 전환, 키보드 조명 설정 등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 노트북의 쿨링 성능에 대해서 뭐라 불만을 말하긴 하겠지만, 많은 돈을 지불해서 높은 스펙의 모델을 산 만큼 성능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피러스 M16이 RTX 4080 노트북 중에서 낮은 성능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벤치마크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커스텀 모드, CPU 부스트, GPU 높음, 자동 팬 설정으로 진행했으며 실내 온도는 26도였습니다. 시네벤치 R23 점수는 멀티코어 점수 27000점 이상으로 24코어 CPU의 차력쇼를 보여주며, 긱벤치 6에서는 i9-13900H와 점수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높은 점수였고요. PC마크 10 점수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 높지 않은 점수가 나왔네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단 1분 11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퓨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 0.98 버전에서는 총점 912점으로 나왔습니다. 3D마크에서는 타임스파이에서 그래픽 점수가 21,590점이 나왔으며, 균형 모드로 설정을 변경할 경우 19,637점으로 약 2,000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제피러스 M16의 RTX 4080보다는 더 높은 점수죠.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에는 그래픽 점수가 8,315점으로 매우 크게 떨어집니다. 게임 성능의 경우 DLSS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테스트했습니다. 몇 개의 게임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DLSS 기능을 쓰지 않고도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네이티브 해상도인 WQXGE에서 충분히 플레이할 만한 프레임이 나옵니다. 최신 게임인 스타필드 역시 잘 돌아가요. 게임 자체가 제가 기대한 것보다 별로여서 슬프긴 하지만요. 제피러스 M16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나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 꽤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RTX 4090 노트북이 RTX 3080 Ti 데스크탑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비교 대상이 없긴 하지만 높은 성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없긴 하지만 디자인도 준수하고 성능도 준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아쉬운 얘기를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레이저 블레이드 18은 다른 18인치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해서도 결코 가벼운 노트북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저울이 3kg까지밖에 측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실측 무게는 잴 수 없었는데, 스펙상
3.2kg이고 에일리언에어 M18 같은 것보단 가볍지만 스펙상 3.1kg에 에이수스 스트릭스 스카 18과 에이서 헬리오스 18의 3.16kg보다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노트북의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고 18인치 노트북 치고 폼팩터 자체는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가방에는 들어가지 않는 중량급 대형 게이밍 노트북이죠. 그러니까 얇고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변명은 레이저 블레이드 18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쿨링 구조를 보면 일단 하판에는 쿨링팬 아래와 힌지 쪽 히트싱크 아래에만 통풍 구멍이 뚫려 있고 하판을 제거하고 보면 양측 두 개의 쿨링팬과 베이퍼 챔버 그리고 배터리 사이에 세 번째의 쿨링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게이밍 노트북과는 다르게 히트싱크가 양 옆쪽에는 없고 힌지 쪽 히트싱크를 통해서만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놨을 때 보면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과 또 달리 하판이 공중에 거의 뜨지 않아 바람을 빨아들일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며 쿨링팬의 뜨거운 바람은 디스플레이 하단으로 직접 쏘아지게 됩니다. 제피러스 M16도 구조가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열풍은 힌지 쪽보다는 좌우로 더 많이 나오는데 레이저는 모든 열이 다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부딪히기 때문에 솔직히 더 불안합니다. 다른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은 왜 노트북 엉덩이를 뒤로 빼버리고 양옆에 히트싱크를 배치하고 하판을 높게 띄울까요? 디자인을 게이밍 노트북스럽게 만들려고? 아니, 그게 쿨링에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레이저 블레이드는 애플의 뇌를 의탁해서 디자인한 노트북이라 그런지 쿨링 구조를 여기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런 쿨링 구조가 성능에 영향 미치냐고요? 제가 다른 18인치 4090 게이밍 노트북을 테스트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제로드테크의 에이수스 스트릭스 스카 4090 리뷰를 보면 터보 모드 기준 CPU 플러스 GPU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GPU의 전력은 170W 이상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레이저 블레이드 18은 커스텀 모드에서 대부분의 게임 중 GPU 전력이 140W대에 그칩니다. 분명 스펙상으로는 레이저 블레이드도 GPU 최대 전력이 175W라고 적혀 있었는데 말이죠. 둘 다 무게가 거의 비슷한 18인치 게이밍 노트북인데 레이저 블레이드가 30W나 GPU 전력이 더 낮은 겁니다. 게이밍 시 CPU 플러스 GPU의 전력의 합은 약 210W였고 균형 모드로 바꾸면 180W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온도는 어떠냐? 게임을 플레이할 때 CPU 온도는 80도대 후반, GPU 온도는 70도대 중반으로 온도의 여유가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쿨링 구조상 기기 내에 쌓이는 열을 빠르게 배출하지 못하며 열전도율이 높은 통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트북의 표면 온도도 낮지 않습니다. 하판 상단 가장 뜨거운 부분은 50도 이상, 키보드 덱의 WASD 키 주변 온도는 40도대 초반 정도로 하판이 광활한 덕분에 다행히 아주 뜨거운 부분에 직접 손이 닿을 일은 없기는 하며 손가락이 뜨거워서 불편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뜨끈뜨끈했습니다. 펜 소음의 경우 커스텀 고성능 모드에서는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려놨을 때 60dB 정도로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평범한 편이었으며 소음의 질은 크게 시끄럽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균형 모드에서는 펜 소음이 한 50대 중반 데시벨 정도로 떨어졌고요. 하지만 균형 모드에서 커스텀 모드와의 온도 차이는 거의 나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이저 블레이드 18의 쿨링은 노트북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했을 때 기대되는 쿨링에 비해서 좀 모자란 것으로 느껴지며 구조 특성상 뜨거운 바람이 화면 하단을 직격하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성능 외적인 면은 어떤가요? 일단 디스플레이는 WQXGA 240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니 LED니 4K니 이런 옵션은 16인치 모델에만 있고 18인치 모델에는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느껴지는 LCD 디스플레이만 있습니다. 물론 DCI P3를 100% 만족하고 최대 밝기도 약 500니트 정도 되는 좋은 디스플레이이긴 하지만요. 스피커는 그릴의 크기가 맥북 프로 16보다도 더 큰데 품질은 그에는 못 미칩니다. 오해는 말아야 할 게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스피커 그릴이 강조되어 있을 정도라면 더 확실히 좋은 소리가 나야 납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THX 공간음향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UI가 뜬금없이 일본어로 되어 있고 한글로 바꾸는 옵션이 없습니다. 현지화에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Yes, go back into the past. 땅이 내 맘대로 떠오르려 now. 더 가고 싶어 I feel better now. I can't die alone. 더 live in a foreign mind. Yes, go back into the past. 웹캠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습니다만 물리적 셔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키보드는 맥북 프로의 가위식 키보드의 타건감을 재현하려고 노력한 키보드 같긴 한데 키 트래블이 게이밍 노트북 치고 굉장히 얕은 편이라 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레이저 블레이드로 이 영상의 대본을 다 작성하긴 했는데 훨씬 더 얇은 노트북인 플로우 X13의 키보드 쪽이 오히려 훨씬 더 치는 맛이 있고 좋은 키보드라고 생각해요. 레이저 블레이드의 키보드는 얇은 울트라북에나 어울리는 키보드라고 생각합니다. RGB 조명은 이쁘긴 하지만요. 터치패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터치패드가 윈도우 노트북, 특히 게이밍 노트북을 쓸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어차피 맥북과는 달리 포스터치 기능도 없는 일반적인 다이빙보드 방식 터치패드입니다. 제피러스 M16의 터치패드 역시 큰 편이었지만 레이저 블레이드와는 차이가 크고 손바닥이 터치패드에 닿는 일이 훨씬 자주 생깁니다. 팝 리젝션은 여전히 오류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 터치패드 입력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포트 구성은 좋습니다. 양측면에 총 3개의 USB 3.2 Gen2, 2개의 USB-C, 그리고 HDMI 2.1과 풀사이즈 SD카드 리더, 그리고 유선랜 포트가 있습니다. 어댑터는 330W 용량 대비 크기가 작은 편이긴 한데 어댑터를 꽂는 부분이 일자가 아니라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어댑터를 꽂는 방향에 따라 유선랜 포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91.7Wh의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만 화면이 커서 그런가 밝기 100%, 음량 50%로 유튜브 재생 시 3시간 40분밖에 배터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레이저 블레이드는 애플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설계하고 만든 윈도우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맥북 프로 16이 뛰어난 노트북인 만큼 맥북 프로를 최대한 따라 만든 레이저 블레이드 역시 좋은 만듦새와 디자인,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18인치 노트북이 정말로 좋은 게이밍 노트북인가? 하면 좀 갸우뚱합니다. 특히나 이건 600만원이 넘는 초고가의 노트북이자 18인치 크기에 3.2kg에 달하는 무게를 갖고 있으니까 휴대용이 아니라 데스크탑의 대체품으로 생각하고 사는 제품일 텐데요. 여기에다 나는 맥북을 닮았으니까 쿨링 성능이 좀 떨어지고 키보드가 얕아도 이해해라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납득을 할 것인가. 이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훌륭한 성능과 만듦새를 가지고 있고 제피러스 M16과 비교하면 쿨링이나 성능 측면에서 확실히 더 우월합니다. 하지만 제피러스야말로 나는 휴대할 수 있으니까 이라는 변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레이저 블레이드 18을 4070 모델로 구매한다면 4070의 소비 전력은 훨씬 낮기 때문에 쿨링 성능은 충분하고 넘칠 겁니다. 다만 레이저 블레이드 4070 모델의 가격은 다른 게이밍 노트북의 4080 모델의 가격보다도 더 비싸다는 게 문제죠. 원래 제피러스 M16을 대체해서 메인 노트북으로 쓰려고 샀던 노트북인데 글쎄요, 아마도 저는 제피러스를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